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태훈입니다. 벌써 여름이네요.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전 벌써 감기 걸렸습니다. 조심하시고, 이제 후반기에 여름 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대 나 지원해보고 싶어. 연구대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지금 이 시기에 출발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완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난 뭐 수학 자체도 몰라 이런 친구들이 시작하기 좀 늦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을 한다든지 앞부분에 뭐 일반 편입을 좀 공부하던, 아니면 뭐 독학으로 뭐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뭐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일단 뭐 연세대와 고려대 이렇게 사진을 좀 해놨고, 그 다음에 뭐 키메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뭐 수학이라는 의미로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는 2020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2학 박사고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연세대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기출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텐데, 저 위쪽에 빨간색이라 어떻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연세대 미적분 스튜어트 캘큘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목은요, 선대나 공수나 이런 것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스튜어트 책의 미적분학만 포함이 되죠. 물론 이제 간혹씩 이제 일반 편입에서는 일부를 떼가지고 선형대수 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선형대수학은 이미 미적분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선대와 그다음 미적분학 자체는 이미 스튜어트 책에 있는 범위를 다 포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8년도에 연세대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총 12문항이 나왔습니다. 큰 문자는 크게는 한 8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작년에는 반 가까이가 증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우, 이런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증명 문제를 내는데, 작년에 거의 벌써 6문제를 출제해 버렸고요. 근데 이 6문제가 특별하게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범위를 낸 게 아니라 스튜어트 책에 있는 중요한, 꼭 대학 수학에서 내는 그런 증명 문제들을 보통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증명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 있는,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수 6문제, 다변수 6문제입니다. 보통은 다변수 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수와 다변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변수보다는 일변수 파트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끝내고 보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다변수가 좀 어렵다는 느낌 들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잘 보이죠? 고려대학교 미적분학. 여기도 똑같이 스튜어트 책으로 시험 범위가 주어집니다. 보통의 고려대학교 연세대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일반 편입 기출 문제들도 보통 보면 스튜어트 미적분학 내부에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연습 문제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8년도 고려대학교는 수학과와 비수학과로 약간 구분이 됩니다. 게다가 약간 특징적인 건, 연세대는 증명하는 걸 좀 많이 내는 편이지만 고려대학교는 증명보다는 계산에 조금 더 치중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답형이 거의 다 한 7, 80% 정도 나오고요. 한 20, 30%가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수리 논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문항이 나왔고요. 수학과 10문항, 비수학과 10문항입니다. 자, 비수학과는 처음에 2017년도, 그 전년도죠. 2017년도 시험 칠 때는 매우 난이도가 수학과와 비수학과의 격차가 컸다고 본다면, 2018년도 때는 격차가 거의 없고 수학과와 비수학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만큼 난이도가 괜찮아졌고 형평성이 맞춰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더욱더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맞겠죠. 뭐 재수를 바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1년 커리 과정은 지금 제가 이미 뭐 기초수학 했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기초수학 했고, 3, 4월 달에 통짜로 일변수 했고, 5, 6월 달에 다변수 합니다. 그래서 통합기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상위권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연세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계산 과정도 다 일일이 다 보여드립니다. 수업 시간에요. 자, 근데 이제 7, 8월 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어오는 시기가 이때죠. 이때 들어오면 이제 시간이 이제 2달 동안
전범위를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미분이 뭔지 아예 몰라. 아니면 뭐 인수분해가 뭔지도 몰라.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는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초랑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충분하게 될 겁니다. 보통 연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재학하고 1학년 미적분학을 이미 충분히 학습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반 편입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 프리미엄 올인원이 있고 이제 미적분학 올인원이 있는데 프리미엄 올인원은 이미 기존 반, 그 다음에 일반 편입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좋고요. 이제 난 정말 이제 7월 달부터 편입이라는 걸 한번 해볼래. 하지만 대학 수학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 첫 시작점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좋은 점이 미적분학 올인원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두 과정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뭐 개념 차이가. 그래서 제가 이쪽 시간이 된다면 이쪽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듣든 미적분학 올인을 듣든. 왜 그러냐면 어차피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달 들어갈 때 이 두 반이 격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격차가 없게끔 여기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는 이미 개념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좀 약간 프리미엄 있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소개할 거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 잘 모른다는 개념 하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9, 10월 달에는 어차피 같이 이 두 반은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적분학 올인원에다가 플러스해서 상경계열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커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9, 10월 달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공수를 이제 7, 8월 달 사실 여기서 공수나 선대는 연구대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씩 이제 우리 반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나는 뭐 경희대도 준비하고 싶어요. 뭐 중앙대도 같이 병행 좀 한번 시험을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쉽게 난 짧은 기간에 한두 달 만에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강으로 해서 서현대 수학하고 공수가 있는데 서현대 수학은 작년에 인강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이제 공수는 올해 제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거는 뭐 놔두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 이제 총 8주, 9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두 달이니까 한 7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보통 이제 12월 달 되면 한 두째 주쯤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2월 달 셋째 주쯤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겁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바로 크리스마스가 온다고 보면 되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징글벨이 울리느냐, 슬픈 징글벨이 울리느냐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늠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성적 내에 거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 연구대에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나 방학 때부터 공부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연세대는 보통 이제 2과목에서 3과목을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무조건 2과목이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대학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대학은 분명히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대를 다니던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학점은행제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전적대가 좋은 친구들이 첫 시작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친구들이 성적을 잘 내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적대가 좋은 친구가 좋은 뭐 연고대 합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 병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합격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50% 이상이 다 재학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2학년에 거의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6개월 혹은 7개월 아니면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3년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지 뒷받침 다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이 스카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6개월 혹은 6개월 만에 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6개월 혹은 1년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대를 갈 수 있다는 건 매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뛰어나야 되느냐? 결코 노입니다. 연습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과목은 뭐 연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인영어 성적이 들어갑니다. 공인 성적은 높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통과 점수만 통과하면 되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올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작을 할 텐데 합격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색깔이 약간 빨개서 좀 눈에 잘 안 보이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제 학습법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빨간색이 의외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설명 읽어 드릴 거고 노란색은 잘 보이죠. 맞죠? 자, 빨간색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계산이 잘 돼야 돼요. 적분 문제를 통해서 이 계산에 자율성이 와야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집불 뭐 어떤 어려운 증명들이나 정리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해결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많은 자료와 공부를 통해서 계산력을 분명히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시킬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와 증명들은 어차피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외웠다고 하더라도 막판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증명의 뼈대 구조를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만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색이네요. 자,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름 방학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하려면 반드시 초창기에 좀 불편하지만 자신만의 노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좀 더 빨라지겠죠. 세 번째 볼 때는 더 빨라집니다. 한 5번 정도 보면 정말 슉 한 방에 지나가겠죠. 근데 처음에 노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가 처음 풀 때 그 속도나 반복할 때마다 속도는 시간적으로 그만큼 악습이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한 번만 슉 봐도 전 범위를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차근차근 학습하십시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면 되고, 자, 또 빨간색인데 꾸준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뭐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정해진 어떤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려고 달라들면 머리 터져요. 그리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니까 뭐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논리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논리의 중요성의 개념적인 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건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했던 거. 계산 문제. 계산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계산은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이 약한 개념이 있어요. 자기들이 학생들이 보통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약한 부분을 열심히 내가 이론을 막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건 여전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문제를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편입 문제는 말 그대로 편입이잖아요. 편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문제를 봤을 때 한 1분 정도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 이상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빨리 우리는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일 때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니까 답지를 보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간의 고민을 해보고 잘 모르면 답안지를 본다든지 어떤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겁니다. 유익한 거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한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계산을 제외한 남은 잘 모르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일단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개념 모르는 걸 억지적으로 잡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진도를 못 뺍니다. 나는 이제 미적분학 1변수와 다변수 파트를 전 범위를 다 나가야 되는데 어떤 한 범위에서 막혀서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넘어가기 싫어요.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처음부터 개념을 다 익히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3번 이상 반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3번 이상 반복하게 될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오면 저는 보통 물어봅니다. 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과연 합격하기가 편할까요?
난 분명히 나는 연세대 꼭 고려대학교 꼭 가겠다는 이런 목표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공부하는데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어느 학교, 내가 이 학교에서 학점이 나빠서 나 공부 못하는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만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는 도와드립니다. 누가요? 오태훈이가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라.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이고 뭐 그래도 수학 박사 오태훈이 함께 여러분들과 하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은 외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만 잘 학습하고 하라는 말 하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더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내가 또 더 학습해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수능에서는 그랬죠. 수능에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못 풀면 야 나는 정말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랬지만 여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반복 계산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은 길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